이 구속영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벌써 이틀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제 새벽이었을까요.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대표는요, 마이크를 잡고 영장 기각을 결정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영장 심사는요, 9시간 17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 측과 이 검찰 사이에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 판사에게요, 방어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작은 방에 이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 판사님의 결정이 내 운명을 정한다.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발언,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당연히 진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진술 이 발언의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근데 그 구치소 나오면서 사법부에 감사한다 했잖아요. 근데 유창훈 판사한테 감사해야지 왜 유창훈 판사가 사법부를 대표합니까? 우리 판사가 3,200명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법원의 전화배치사입니다. 왜 영장은 한 명이 하고 검사가 불복도 못하고 결국에 너무 한 명의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이게 저는 시스템적으로 맞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50년 받을 거 이거는 자기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50년 정도 다 받으면 그 말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본인이 구속이 되면 그럼 오른쪽으로 문을 열고 본인이 기각이 되면 왼쪽으로 문을 연다? 이놈 이게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냐 우냐 좌파냐 우파냐 따라서 이게 좌우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가 이게 법리 공방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나라가 이게 왼쪽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이런 이게 정치 공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사법이 정치에 변질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병훈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최후 진술, 이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최후 진술이 어떤 기각 결정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영장 전담 판사 있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거는 완전 판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요. 개인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냐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미치지 않도록 네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해라 이러는 게 사실 우리 법의 취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 문건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봐주기 했다. 이재명 봐준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다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그 검사 사칭한 사건에서 그 증언을 해주는 사람, 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증인을 위증하도록 교사했어요. 근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한 사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을 한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장 요 단계에서는 직접 증거를 찾는 단계가 아닙니다. 구속을 시켜놓고 직접 증거를 찾는 거지. 지금 그걸 판단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판사가 이재명 봐주기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는 조승현 의원님.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기각이 왜 이렇게 났느냐, 판단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기사를 보고 의아하긴 했습니다. 나라를 왼쪽 문으로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했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 다원적으로 충돌하는 그 갈등들을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이제 사법농단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기 왼쪽으로 문을 여냐, 오른쪽으로 문을 여냐, 저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림길에 놓였다 이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걸 봤을 때 이쪽은 우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좌파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린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냐 좌냐 이런 얘기를 굳이 저기서 해가지고 우리를 좌파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냥 좌익, 우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그 갈림길에 있다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반론을 제기하면요. 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창훈 판사 탄핵하자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이 영장 심사 전에요.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장관이 유창훈 판사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무슨 법대 동기래요. 마치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 가짜 뉴스였는데도 그걸 버젓이해요. 말해놓고 가짜 뉴스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지금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영장 심사 전에. 왜?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판사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식사 중이시잖아요. 추석 밥상. 이 올라올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상을 못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시나리오를 2년 동안 계속 몰입했거든요. 저는 이해갑니다. 왜냐? 충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존중한다고 하지만 행동이나 언행이 있잖아요. 존중하는 언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벽 발표 나고 나서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됐다고 합니다.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유튜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당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중하면서도 부정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요. 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존중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서로 한번 의논 나눠보십시오.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동의되는 부분과 정말 사법부의 판단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이 이런 태도 자체가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생 얘기합니다. 야당요 2년 전부터 계속 민생 이야기 했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는데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고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사법부의 심판보다 제일 무서운 건 국민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잘하게 경쟁해야죠. 네. 아니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네한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표 찍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사하는 검사들 그거 명단 다 작성해서 좌표 찍기 하면서 마치 공격하라는 듯이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반성하고 남을 공격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탄핵하라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탄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저는 사법부가 만약에 정말 개딸에 굴복했다라는 게 정말로 증명이 되면 탄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법농단을 넘어서 이 개딸들, 인민의 어떤
법적인 진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소리, 그런 의견에 좌우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해야죠. 심판해야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하는 겁니다. 예, 저는 패널 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응어리가 지면 병이 생깁니다. 말씀을 다 하시고 가시고 추석 아니겠습니까? 다 푸십시오. 네. 뭐 팩트 틀리거나 비방, 욕설 제가 그거는 제재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진 않으시겠죠.